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피부 질환 중에서도 얼굴이나 두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생각보다 많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0, 5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루성 피부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루성 피부염도 하나의 질환이고 또 내 몸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염증성의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부터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질병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잠시 살펴보죠.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삼쾌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환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온과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고요.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죽음의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죠. 그런데 35도만 되더라 해도 우리는 저체온증에 빠져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합니다. 불과 2도만 떨어지더라 해도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더라 해도 35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한 35.8도 이상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의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한 36.5도 정도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체온과 질병에 걸려서 체온 이 사이는 불과 0.7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질환이 걸렸더라도 체온의 차이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될 겁니다. 만약에 5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50년이 걸렸고요. 82세,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라 그러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가고 애 키우고 나니까 대략 10도 떨어지는데 82년 걸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50년, 300년, 600년으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고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불사 상태라는 것은 바로 좀 현실적인 용어로 설명드린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심부 온도 37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체온의 항상성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낮추게 되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거의 98%가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낮아졌을 때 생긴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낮아졌을 때 우리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시상하부에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죠.
심부 온도가 내려갔으니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는 거고요.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적, 발열, 또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또 통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염증성의 소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체 물리학에서 바라보시면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럼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직의 변형은 심하게 오겠죠. 자, 조직의 변형, 돌출, 비대, 융기, 팽창, 정식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구진, 평진, 포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은 다 왜 생긴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친다라는 이야기죠. 손끝, 발끝부터 다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모공은 당연히 수축이 되고 모발도 이렇게 바짝 서게 되는 임모 현상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내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 이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한다?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열을 강제적으로 빼내려고 긁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 쪽에,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의 감소는 무한증이나 또 국소 다한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경우 이 네 가지 현상이 내 몸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이란 서양의학적 관점과 제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있는 현상 그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피, 얼굴, 상체간에 상체, 체간 등의 피지의 분비가 많다. 당연히 피지의 분비가 많아서 신체 부위에 국한하여 홍반과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당연합니다. 얼굴, 가슴 등 두피, 상체, 체간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홍반과 인설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칩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데 팔, 다리에 모공이 다치다 보니까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때 과도한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이 많은 상체 부위로 쏠리면서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발적, 홍반, 인설, 가려움증, 탈모 등이 발생되는 염증성의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서양의학적 관점과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이 다를 때 질병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루성 피부염의 그러면 원인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을 보니까 피지 과다의 분비다. 또 그 부위의 곰팡이, 환경적인 요인, 면역 기능의 저하.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면역력의 저하 이런 것들로 원인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은 반드시 세포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셀의 기능 저하나 손상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거죠. 내가 오늘 당장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으면은 며칠 전에 뭔가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요인의 감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놓였던 그런 삶과 여건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세포의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깁니다.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열 에너지가 발생할 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지루성 피부염의 발생 원인을 세포 기능의 저하나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해당되는데 바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요. 그리고 만성적으로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지 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자, 예를 하나 들까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몸에 열이 많다고 자꾸 찬 음식을 드셔버립니다. 찬 물을 먹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팥빙수 자꾸 찬 걸 먹으면 내 몸속 온도, 코어 템퍼처럼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다치게 되겠죠. 자, 팔, 다리,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려서 그쪽으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지루성 피부염이 될 수 있다. 물에 의해서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이 지루성 피부염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폭넓게 생각해야 지루성 피부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의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세포의 손상이죠.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고 그랬죠. 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점, 약물, 수술, 이온, 중금속, 환경, 여건, 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되고요. 세포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작은 기관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대표적인 작은 기관이죠. 자, 그때 기능이 떨어지면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 몸 속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가만히 안 있겠죠? 어디에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모공을 닫아라. 자, 그러면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로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서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얼굴, 두피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에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고 구진성, 발진, 농포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뭔가 자꾸 속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면 모근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탈모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또 한편에서는 모공이 닫혀버리면 열 에너지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가려움증까지 생겨버립니다. 자, 가려움증, 구진성 발진, 농포, 자, 염증성의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원인도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치료 발생 기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의 원칙을 한번 세워본다라면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간다라면 치료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데 반드시 염증 치료해 줘야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자라는 거고요. 가려움증 칠해줘야죠. 자, 모공을 열어줘야죠. 자, 그리고 열 쏠림도 없애주려면 상체로의 열 쏠림을 없애려면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줘야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상체로의 열 쏠림 현상이 없어져서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양한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 이걸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피부 온도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모공은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건성 및 지성의 인설 및 황색 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런데 다양한 인설과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히고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이 상체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열이 그러면 상체 쪽으로 쏠리면 모든 노폐물도 그쪽으로 방출이 되겠죠. 피지 분비도 많아지겠죠. 바로 그때 지성의 분비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 모공이 닫혀버리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때 피부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성의 피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성과 건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인설은 왜 생기느냐라는데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에 수분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점착성이 줄어들 때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가죠. 각질, 비듬, 인설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자, 비듬, 각질, 가피, 인설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발진, 부진성 발진, 상열감, 상체로 쏠리기 때문에 상열감, 피부 발적 현상이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소양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눈, 미간, 귀, 안면부 쪽으로 구진성의 발진이 생긴다 그랬는데 왜 다 상체 쪽으로 생기느냐? 모공이 손발 끝에서부터 닫혀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황색반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붉어지거나 갈색을 띠거나 황색을 띠는 그러한 반점들, 홍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잔한 이런 발적 현상도 생기고 다양한 이렇게 홍반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이 왜 상체, 두피, 얼굴에 잘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먼저 닫혀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 쏠리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루성에 염증이 생겼다. 궁금한 게 이제 다 풀리지 않습니까?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이제는 질병을 바라볼 때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모든 게 술술 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 전후, 저녁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 자, 생리 전후에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낮보다는 저녁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열 방출이 곤란해지면서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긁는 순간 피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피부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리면서 그쪽으로 열이 방출이 되겠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적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모공을 통해서 방출이 되니까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나갔고 화끈거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피 탈락성의 비듬, 각질 인설, 딱지 이 등이 생기는 이유, 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감소되는 거죠. 왜? 모공이 닫혀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은 왜 닫힌 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이런 게 이해가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질 세포가 탈락하면서 건조성,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바로 비듬 인설, 또 비늘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성 발진, 홍반 등은 왜 발생하나라는 이야기죠. 자, 구진, 조직이 변형이 온 거죠. 융기가 된 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낼 때 조직의 변형, 구진, 농포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랬고,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발진, 홍반 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의 3대 치료 원칙을 설명드린다면 반드시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백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심부 온도를 높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 올라가면은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겠죠. 열린 모공을 따라서 열이 방출이 될 때 그때 땀의 분비가 많아집니다. 자, 땀은 액체가 되는 거죠.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우리가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심부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 시 주의사항은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공을 닫아서도 안 되겠고 피부 온도를 높여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약을 써버리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염증성의 다양한 증상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닫혀버리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려버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심부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염증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한 4대 치료 방법인데요. 이 네 가지를 저는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요법이죠. 우리 한약재 중에서 다양한 약효들이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속의 온도를 올리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온중산안지제를 쓰게 되고요. 자,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발안해표지제, 또 염증 치료해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써서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시켜라. 어떻게? 속의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만이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염증이 치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서 식이생활 운동요법을 병행할 때 지루성 피부염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염증 치료는 반드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치료를 할 때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더우신데 너무 선풍기 에어컨 또 가까이 하지 마시고 심부 온도 내려갑니다. 항시 좀 땀이 나더라도 좀 즐기면서 생활해 주는 것도 내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